자, 그럼 이제 나머지 기타 세균속 식중독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장구균 식중독 나와 있죠? 장구균 엔테로코커스입니다. 자, 엔테로코커스 페칼리스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뭐, 장구균은 그냥 냉동식품의 분변 오염 지표균이라는 거, 그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알레르기성 식중독 나오죠? 알레르기성 식중독. 자, 이 알레르기성 식중독과 관련된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알레르기성 식중독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종종 시험 문제 이제 나오는 거죠. 자, 보통 이 알레르기성 식중독은 붉은 살 생선에서 주로 발생을 해요. 뭐 붉은 살 생선하면 뭐 꽁치라든지 고등어라든지 뭐 정어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붉은 살 생선에서 왜 주로 발생을 하느냐? 이 붉은 살 생선에 어떤 그 아미노산이 좀 풍부하게 들어있는 편이냐면요. 히스티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히스티딘. 자, 히스티딘 하면은 아미노산인데요. 신선할 적에는 뭐 이 붉은살 생선이 히스티딘의 중요한 급원이 될 수 있고 좋겠죠. 근데 문제는 신선도가 저하됐을 때, 미생물이 증식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생물에 의해서 이 미생물이 만들어낸 효소에 의해서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요. 미생물이 만들어낸 효소에 의해서 탈탄산 반응이 일어난대요. 그럼 여러분 탈탄산 반응 기억나시죠? 히스티딘에서 탈탄산이 되면, 탄산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요. 탄산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히스타민이 만들어지죠. 아민의 형태인 히스타민이 만들어진데 바로 이 히스타민이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이죠.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인 히스타민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히스티딘을 히스타민으로 만드는 탈탄산 효소를 만들어내는 미생물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모르가넬라 모르가니균입니다. 뭐 모르가넬라 모르가니균이요.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프로테우스 모르가니였는데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모르가넬라 속으로 바뀌었거든요. 모르가넬라 속이 새로 생기면서 그래서 모르가넬라 모르가니균입니다. 그래서 모르가넬라 모르가니균이 원인균이고요. 원인 물질이 되는 건 히스타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알레르기성 식중독의 문제는 보통 원인균을 찾는 거라든지 원인 물질을 찾는 거 이렇게도 나오고요. 간혹은 그냥 전체 세균성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찾아라. 그럴 때 한 문장으로 나오기도 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 알레르기성 식중독의 원인 물질은 히스타민이고요. 이 히스타민은 모르가넬라 모르가니균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모르가넬라 모르가니균에 의해서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고 그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히스타민이 바로 알레르기성 식중독의 원인 물질이다.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보통 잠복기는 30분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분 전후로 해서 증상이 나타나요. 그럼 먹고 금방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고등어를 먹고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타났다든지 그러면은 보통 알레르기성 식중독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신선도가 저하된 식품을 먹어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먹지 않는 게 좋겠죠. 신선도가 떨어진 것. 그 다음에 그 밑에 알레르기성 식중독하고 식품 알레르기는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 식품 알레르기는 그때도 한번 잠깐 설명을 했었죠. 식품에 들어있는 특정 어떤 물질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고요. 알레르기성 식중독은 신선도가 떨어지는 식품을 먹어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자체가 어때요? 달라요. 그래서 알레르기성 식중독은 세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세균에 의해서. 세균이 만들어낸 탈탄산 효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알레르기성 식중독. 그 다음에 식품 알레르기는요. 위생적인 건 문제 안 해요. 신선한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어요. 특정 물질이 들어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성 식중독은 집단적으로 발생을 하지만 소수예요. 식품 알레르기는 소수죠. 그 특정 물질에 반응을 하는 일부의 사람에게서만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엄연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레르기성 식중독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카자키균 식중독이죠. 사카자키 식중독의 원인균은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근데 여러분 뭐 보통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그러기도 하지만 앞에 크로노박터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크로노박터 사카자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크로노박터 내지는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얘도요, 그람 음성균이에요. 그람 음성균. 그람 음성의 간균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도요, 장내세균과의 일종입니다. 근데 좀 남다른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남다른 특징이 뭐냐면은요, 열에 대한 저항력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런 음성균은 좀 열에 좀 약한 편이잖아요. 그에 비해서는 좀 열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가열했는데 뭐 사멸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음성균들에 비해서 저항력이 높은 편이란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건조한 식품에서도 내성이 있어요. 잘 견딘단 말이에요. 건조한 식품에서도 잘 견뎌요. 우리 보통 건조한 식품이면 수분 활성도가 상당히 어떤 편일까요? 낮은 편이죠. 이렇게 수분 활성도가 낮은 경우에는 식중독균이 생육하기가 어때요? 어렵죠. 근데 이 균은 버텨요. 사카자키균은 버텨요. 그래서 어디에서도 문제가 되느냐? 바로 분유요. 자, 그래서 이 사카자키균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분유입니다. 분유. 그래서 여러분 이 분유에 사카자키균이 하나라도 검출이 되면, 균 하나라도 검출이 되면 무조건 수거예요. 네,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라도 발생을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카자키균 같은 경우에는 발견이 되면 무조건 이런 분유 같은 경우는 다 수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문제가 되는 원인 식품 기억해 두세요. 조제 분유가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 거, 사카자키균 식중독이 주로 그러니까 주 원인 식품이 분유예요. 그럼 주로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누굴까요? 네, 유아들, 그러니까 영유아들이죠. 젖먹이 애기들. 그러니까 우유를 먹어야 되는, 분유를 먹어야 되는 아기들에게서 주로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1년 이하의 유아, 그러니까 영유아예요, 영유아에게서 주로 발생을 하고 바로 조제 분유가 주 원인 식품입니다. 근데 이렇게 영유아들이 특히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염으로 시작을 하지만